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정의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공황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물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물질 세 가지는 이미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은 바로 카페인과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질이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물질을 어떻게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 가지 물질 중 먼저 카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페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각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이 음식이나 기호식품 중에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커피가 있겠고, 청량 음료라든가 기타 에너지 드링크, 일부 진통제나 약물 등에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가장 가깝게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이제 그 음식으로는 커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인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것 한 가지는 한국인의 현재 커피의 섭취량이 전 세계 평균의 약 3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커피를 3배 정도 많이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카페인 섭취가 3배 정도 높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 카페인과 관련돼서 이제 공황장애가 어떻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양과 그리고 이제 섭취하는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양과 관련된 것은 개인에게서 허용될 수 있는, 그 개인이 견뎌낼 수 있는 이제 카페인의 허용량 이상을 이제 마시게 되면 이제 심장을 자극하게 되고 지나치게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이제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서도 공황장애가 잘 치료되었는데, 치료되는 이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좋아진 상태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서 심장을 자극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공황 발작을 경험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섭취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서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공황장애 치료할 때 좀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인을 섭취하는 시간도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좀 권장을 드리자면 주로 오전에 이렇게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식약처나 WHO에서 이제 하루에 권장되는 카페인의 양을 약 400mg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에 약 120mg 정도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잔 정도 마시는 것을 이제 이하로 마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잔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이제 디카페인을 좀 권장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이 과도하게 심장을 자극해서 과도한 각성과 이런 과도하게 심장을 자극하는 것은 좀 피하자. 그리고 수면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선택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쉴 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0.04%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굉장히 특이한 점, 중요한 점 하나는 이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숨을 들이마실 때 그 공기 중에 산소가 21%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0.04% 들어있는 데 반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고 내쉴 때에는 산소가 16%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약 4%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들이쉴 때와 내쉴 때 이산화탄소의 양이 약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조절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학적 지표가 되고, 신체는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굉장히 민감하다. 즉,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우리가 호흡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산화탄소를 우리는 24시간 계속 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특히 공황장애와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분들에게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냐면, 즉 밀폐되고 사람이 많고 공기가 좀 덥고 탁한 공간에서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람이 많이 꽉 차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영화관 같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있는 이런 밀폐된 장소 이런 데서도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사람이 많이 모임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되고 평균적인 경우보다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공황장애 감수성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는 이런 좁은 공간, 많이 있을 수 있는 좁은 공간, 그리고 특히 이 이산화탄소는 이제 온도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공기가 탁한 공간은 온도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탁하고 온도가 좀 높은 다소 더운 이런 밀폐된 공간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공황 발작을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공황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질식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젖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체가 무산소, 저산소 상태에서 포도당이 좀 불완전하게 대사가 될 때 나오는 이제 중간 대사 산물이 되겠는데요.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유지에 이제 산염기 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이 산염기 평형은 이제 물질의 대사, 그리고 호흡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젖산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 때는 이제 산염기 평형에도 영향을 주고, 심할 때는 쇼크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젖산이 축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산소 상태다, 그리고 산염기 평형이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상적으로 특히 이제 공황장애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젖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당사자의 몸이 굉장히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고 만성 피로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젖산을 가장 이제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은 이제 우리가 운동을 좀 심하게 한 후에 이제 알배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통이 생기는데, 이런 근육통의 원인도 젖산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적인 어떤 근육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젖산을 제거하는 기능이 뭔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젖산이 많이 축적되는 것은 이제 공황 발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당사자의 신체 상태가 굉장히 피로 상태에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피로 상태가 공황 발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로한 운동이나 과로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거나, 또 근육통이 있다면 조기에 해결하고, 이런 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젖산이 공황 발작에 영향을 주는 이런 영향들을 좀 막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공황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된 이 세 가지 물질이 왜 이것이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이것은 공황장애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이제 전략적인 관점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공황 발작을 한번 겪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여러분들이 공황장애를 내가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공황 발작을 한번 겪고 나면 이 공황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꺾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황장애의 굉장히 안 좋은 악순환은 뭐냐면, 발작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의지가 굉장히 좌절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작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공황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좌절되고, 그 좌절된 그 좌절감들이 이제 기억에 응고되면 이 공황장애는 영원히 피할 수 없거나 회피하게 된 이제 그러한 악순을 겪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치료할 때, 관리와 치료할 때 꼭 반드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공황장애 그 공황 발작과 관련돼서는
먼저 회피를 하고 후에 대응하는 전략을 쓰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악순환에서 우리가 치료를 위한 선순환으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자, 발작을 기본적으로 회피함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이제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안정감이 있을 때 내가 공황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제 의지가 발생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어떤 공황장애 치료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당사자가 어떤 안정된 상태에 있을 때부터 치료를 할 수 있고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공황 발작이 진정됐다고 해서 그것이 공황장애 치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공황장애 치료는 공황 발작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부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치료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면서 완치의 길로 우리가 향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공황장애가 공황 발작이 올 때는 먼저 회피를 하고 안정된 상태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영원히 이것을 회피하는 것이 또 대안은 아니고 그것이 치료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공황장애가 시작돼서 발작이 막 빈번하게 발생됐을 때 이것을 극복하겠다고 할 때는 오히려 좌절감을 더 깊게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황 장애가 있고 만약에 지금 공황 발작이 막 시작돼서 계속 겪고 있는 단계라면 가능한 한 빨리 어떤 형태를 써서든 공황 발작을 좀 회피하고 안정된 상태를 가능한 한 빨리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또 요약을 좀 하자면, 자, 이 공황 발작이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서적인 스트레스 상황도 있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어떤 물질을 통해서도 신체 자극을 통해서 공황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 여러 가지 알려진 물질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카페인, 이산화탄소,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통해서 지나치게 심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공기가 덥고 탁한 공간을 좀 피함으로 인해서 그 이산화탄소에 민감해진 어떤 이제 신체적인 이 조건들을 좀 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피로를 좀 관리해서 젖산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황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조절을 좀 하신다면,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체가 좀 안정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몸 이제 관리를 해 나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로 진입을 하실 수 있다면 공황장애를 좀 완치하고 치료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